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당국은 숨진 교사가 학교에 신청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던 경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가 숨지기 전 서희초 교사 49제 집회에 참석하는 걸 두고 학교의 압박에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지난 2019년 12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밑에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다고 되게 좀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것.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사 사망 닷새가 지났지만 교사의 요구가 묵살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학교 관계자는 교사로부터 병가 신청이 안 되면 교권보호위원회라도 열어달라는 요청이 11월 말에 있었지만 병가가 허가돼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학교로부터 서희초 교사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공개한 당시 회의 녹취에 따르면 당시 교장은 교사들의 서희초 교사 49제 집회 참석을 위한 재량 휴업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징계를 언급했습니다. 선생님, 징계는요. 공문 한 장이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공문 한 장에 이 사람들은 주의 또는 경고, 하면 공문 한 장에 이름 쭉 써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교장은 교사들이 줄곧 반대해왔던 교장이 직접 수업을 참관하는 동료 장학을 집회 다음 날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직접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교장의 이례적인 수업 참관에 교사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교사도 실망감을 크게 드러냈다는 증언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9월 5일날 우리 오자마자 동료 장학을 한다. 이거 보복 아니냐. 취재진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확인이 어렵다거나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 가운데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메모가 가득하고 주변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숨진 교사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가게입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는 가맹점 본사로 항의가 이어지면서 계약이 해지돼 철거 중입니다. 유리창에는 항의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고 가게 앞은 깨진 달걀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0대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수년째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틀 뒤 SNS에는 학부모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보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숨진 교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이딴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에 개인정보는 금방 인터넷으로 퍼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해명글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는 되게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어찌 보면 법의 심판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법을 개변해서 지금. 하지만 SNS에 올라온 글 중에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글도 많습니다. 학부모가 1년에 370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SNS 글에 대해 교육청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정확한 정보와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가게에다 이렇게 테러한다는 건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사과하던 이런 방법을 해야지. 전문가들은 사적 복수 역시 폭력이자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기관들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이 같은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중구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공금 유용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대전 중구의 한 기관 법인 통장에서 기관장의 개인 통장으로 1,270만 원이 입금됐고 기관장의 친인척 업체에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마스크 8천만 원 상당을 구매하는 등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구청과 1,5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고 부당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연대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구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의회가 오늘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은 전혀 묻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거나 사전에 조율된 질문만 던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87가지 공약 사업을 내걸었습니다. 모두 55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가운데 60% 가까운 돈은 민간 투자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공약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기반 시설 설치 등 공약 사업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돈을 배분해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재정은 단기 1년에서 10년까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서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 의원 5명이 나선 시정과 교육행정 질의에서는 이 시장의 공약 이행 점검과 대전시의 기업 유치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사 사망 사건과 이장우 시장의 홍범도 장군로 발언 논란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대전시나 대전시 교육청과 사전에 조율된 질문만 던졌고 일부는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청탁성 질의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시정 질의 도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는 과정에 교육청과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짚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야의 협치 실종에 이어 시와 교육청을 향한 날카로운 창마저 잃어버린 대전시 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실시 설계 비용 4억 5천만 원이 대전 동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희조 청장은 오늘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는 동서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라며 여야를 떠나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오늘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고 가오동을 입지로 정해 동구의 북부 지역이 소외된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예산을 깎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6년간 페놀이 섞인 폐수 수백만 톤을 자회사로 불법 배출하거나 대기 중으로 불법 증발 배출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공장 앞에는 트랙터까지 동원한 주민들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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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대산읍 주민 800여 명이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도로변에는 성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현대오일뱅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트랙터를 동원한 집회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페놀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과 113만 톤을 각각 자회사로 불법 배출하고 폐수 130만 톤을 대기로 배출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독성물질인 페놀을 배출한 행위는 나치 독일이 그랬듯 서산 시민을 학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살인 미수의 3차 기소까지 해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도 항의 서한을 전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현대오일뱅크가 18만 서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 역학 조사를 해달라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그 방안들을 좀 제시해서 환경특위에 답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서. 현대오일뱅크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대기 배출은 없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관계 규명하여 주민들은 현대오일뱅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4년 전 약속한 안전 환경망 구축 8천억 원 집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8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피해 남성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피의자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철안시가 수도권 전철역 4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에 복모역을, 천안역과 두정역 사이 신부역,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청수역과 구룡역 등 4곳을 추진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역신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안에 있는 수도권 전철역은 성환과 두정, 천안역 등 6곳이며 부석역은 신설 사업이 확정돼 오는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석 전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아 막판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 시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 등을 만나 국회 규칙안의 법사위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규칙안이 처리되면 21일이나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최 시장은 또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 세종이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 세종시 종합체육시설과 제2컨벤션시설 건립비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주민조례에 청구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수리한 가운데 두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의장 명의로 공식 발의됐습니다. 두 인권조례 폐지안은 각각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오는 20일까지인 이번 회기나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천군 장항읍 횟집 건물에서 불이 나 2층짜리 건물과 창고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억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1시 50분쯤에도 세종시 연서면의 방수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6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5억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령시가 외연도와 삽시도 등 보령 지역 섬을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여객선 항로에 국고 예비선을 투입합니다. 시는 섬 지역 교통을 맡아온 신한해운이 경영난을 이유로 예비선을 전부 매각해 비상시 투입할 예비선이 없다며 여객선 고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 102명을 태울 수 있는 국고 예비선 섬사랑 5호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시 출범 후 28년 연속 늘어 지난달 말 기준 37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시 인구는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해 아산시로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 2.3배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배방읍이 8만 6천여 명, 탕정면 4만 3천여 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는 기업 유치와 투자,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가 는 것으로 분석했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천안 아산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개선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